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호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10월 24일 목요일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도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지금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이 극명한데, 하루 상승, 하루 반등,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면 다음날 기술적 반등, 그 다음날 또 하락, 그 다음날 기술적 반등인데,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으로는 좀 하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고가권에서 잘 버티고 있었던 미 증시가 이제 고가권에서 좀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더 올라가지 못하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가권에서 더 이상의 상승이 없으니까 간당간당하던 주가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좀 하락 출발을 보인 오늘 하루였는데요.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좀 어떻게 보면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제가 오전에도 그랬죠. 오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수급이 약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급격한 하락 변동성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좀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점 계속해서 갱신해 내려갔고요. 거의 종가 최저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전일 기록했었던 저점이 있는데, 어저께 이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큰 오전 하방 변동성을 좀 보였죠. 그러면서 어제 기록했었던 저점 730포인트 선을 좀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했던 오후장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이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반등하려는 움직임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특히 오늘 SK 하이닉스도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전을 모색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많이 좋지 않은 그런 흐름 시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의 마감 시황을 보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장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왜 이런가, 오늘은 왜 이런가 하고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증시를 끌고 가는 종목은 특정 종목 몇 개입니다. 다 오르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지금 미국 시장의 이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되는 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게 실적이 호실적이다라는 게 시장 예상보다 호실적인 건지 전년 대비 성장해 가는지도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미증시는 너무나도 고점이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그래서 이 버블을 제거해 주는 모습이 필요하고, 버블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상승이 필요하다, 이런 모습,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어제 이제 미증시가 하락했었던 모습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의 하락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는 없어요. 특히 이 간단하게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고가권에서 이제 움직이던 나스닥 지수였는데 전고점 거의 다 왔잖아요. 신고가를 낼 뻔한 그런 구간이었는데, 이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선 어떤 성장적인 측면에서 혁신이 필요하죠. 엔비디아가 블랙엘에 대한 정말 어떠한 성과를 딱 내놓는다든가,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데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1년치가 완판됐다, 엔비디아가 발표를 했지만, 이게 진짜 이제 성적표로 좀 나와줘야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돌파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의 조정은 당연한 국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심하면 18,000 이하로 내려가는 조정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다. 왜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계속적인 상승은 마지막 순간 엑시트에 항상 문제를 줄 수밖에 없어요. 거품이잖아요. 이건 버블일 수밖에 없고, 이 버블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먼저 선제적으로 일어난다면, 선제적으로 일어난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아니 성적표를 보니까 정말 블랙이 잘 팔렸어, 이런 성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해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그렇게 썩 나쁜 타이밍의 조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내일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연준이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를 하는 시그널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많이 늘지 않는 선에서 유지가 좀 돼줘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또 감소해버리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해버릴 테니까, 그런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봐도 안 되고, 항상 지금은 계속 수평을 이루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10월 S&P 글로벌 PMI, 캔자시티 연준 제조업 지수. 제조업 지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당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누적되는 경제지표로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섹터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조금 이따 종목들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바이오 쪽에서 한 번 더 종목을 보자라는 측면이고요. 오늘 중요하게 매매한 내역은 없습니다.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봤고,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전에 미증시가 하락했던 이유가 고금리 장기화고요. 지금 국채금리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강달러의 영향인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고,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 증시를 상승시킨 것, 제조업 지표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제조업이 좋지 않아. GM이 그저께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그건 GM이 그런 것이고 포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포드를 제외한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체들과 중장비 업체들은 지금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게 아니죠. 특정 기술기업 몇 개의 기업들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이다. 그것도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인들의 이 예탁 잔고가 상당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글에 간단히 검색을 해봐도요, 지금 굉장히 많은 수치, 이게 지금 숫자를 뭐라고 해야 되니,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냥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예탁 예금 잔고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미국인들의 지금 예금 잔고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숫자를 잘못 말할까봐 지금 숫자를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이 미국인들은 지금 소득 수준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시대부터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들, 막상 소비할 곳이 없으니까 이게 계속 예탁잔고로 들어가 있어요. 예탁잔고가 지금 지난 8월 대비해서도 소폭 증가한 수치인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이 되고, MMF, 그러니까 미국 그 자금,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대기 자금들도 굉장히 지금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지, 지금 이 시장이 결코 펀더멘털에 의한 상승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술주들이 이제 지금 현재 3조 달러 기업이 3개나 있잖아요. 그런 기술주들이 끌고 가는 시장인데 힘을 못 쓰니까 최근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거고, 이 기술주들에서 버블이 터지면서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시장이 좀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갈 수가 있겠는데, 그게 선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조금씩 부분적으로 계단식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주가가 이 정도면 거품이 제거됐다라는 걸 인식시켜주고 확신시켜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상승을 했으면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말씀드린 대로 고가권 횡보장세에서 산재인 악재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큽니다. 더군다나 이제 연준 위원들이 간단한 립 서비스만 해줬어도 시장이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해줬죠. 그러면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현재 강달러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 국채금리 3개월 내 최고치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워렌 버핏도 애플 주식 팔고 국채를 사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는 어제도 드렸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강달러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봐야 손실률만 커집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서 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면 더 비싸게 줘야 되잖아요, 달러를. 그렇게 되면 그 갭만큼이 손실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높아질 환율을 잘라내고 지금 안정적으로 5%, 6%를 주고 있는 미 국채를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시장에는 유리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 SK하이닉스 잠정 실적 나왔는데 이 부분 이제 좀 다른 내용이죠. 삼성전자 DS 부분 누르고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호재도 시장이 좀 묻혔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차트를 좀 볼 텐데 지난 2022년 그리고 2023년 모두 이 10월 달에 연중 최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 이후로는 상승했다는 얘기죠. 연중 최저점이니까. 그래서 이후 반등장이 나오면서 상승했었던 패턴들인데 결국에는 10월까지 하락, 그 이후에 상승, 그 상승은 다음에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는데 이번 시장에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는 흐름이고요. 이 구간을 지나면 확실한 저점 구간을 만들면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인 면을 먼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봐야 될 측면은 하이닉스다 얘기를 드렸는데 이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 잠정적으로 내놓고 고가권의 이제 방향성을 염두에 두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은 일부는 팔면서 내려갔을 때 다시 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봤었던 이 업종 지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650포인트를 찍었었던 2022년의 저점이 있습니다. 이때 저점 구간이 어디냐면 10월 13일 2022년이에요. 2022년에 10월 13일 날 최저점을 찍었고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는 10월 31일 날 최저점을 찍었어요. 지난해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발발을 하고 확전 양상을 띠면서 최저점을 찍었는데 이때의 낙폭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2022년도 마찬가지. 이렇게 굉장히 빠른 낙폭들을 보인 이후에는요, 그 다음에 상반기까지는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2022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이 좀 더 긴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2023년 초기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도 했고요. 지금의 장기 하락 추세대에서 주봉으로 보면 지금의 장기 하락 추세대에서 3년 동안의 하락 추세대거든요. 2020년 때부터 2020년까지 2년간의 상승 흐름 뒤에 1년여간 하락을 보이고 반등을 보인 다음에 여기서 하락을 보였죠. 제가 이걸 두고 뭐라고 했냐면 상승의 3파동, 이전부터 상승의 3파동이 있었고 그 다음 하락 2파가 진행 중이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내고 상승을 준비할 텐데 그게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 하락이 마무리되는 게 올해까지고 내년도도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10월달 저점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은 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사실 연중 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연중 저점이 8월달에 나왔단 말이에요. 8월 5일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불거지면서 이렇게 큰 하락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10월달에 연중 저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작년 10월 말에 연중 저점을 찍은 뒤에요. 작년이 아니죠. 작년 연중 저점 찍은 뒤에 요 길이와 2020년에 찍었을 때 요 상승 반등의 길이가 달라요. 이번이 더 짧았죠. 상승이 짧았기 때문에 하락도 조금은 짧게 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짧게 하락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모습 우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러 저도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시장 분석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년 시장이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10월 달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이제 좀 더 내용을 더 취합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과연 어떤 시장이 전개될까의 측면에서 과거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과거와 지금은 엄연히 다르죠. 특히 미증시를 봤을 때 미증시에서는 10년에 한 번꼴로 3조 달러짜리의 기업이 탄생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미래의 성장성을 놓고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근데 미래 성장성을 놓고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 미래 성장성을 이루고 다시 상승을 하려면 더더욱 성장할 수 있는 혁신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혁신을 매번 보여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혁신이 없이 그냥 정체 구간이 올 수 있는데 그 정체 구간, 워낙에 큰 압도적인 성장을 거둔 기업이기 때문에 고가권에서의 정체를 보이더라도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압도적으로 올라간 3조 달러라는 금액,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가격을 가는 동안에 쌓였던 현금으로 정체 구간을 버텨주고, 버티는 정체 구간의 기간 동안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템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MS가 그렇죠. MS는 원래 테크 기업 중에 가장 선도하는 글로벌 테크 기업이었지만 애플에게 자리를 내줬어요. 그런데 애플에게 자리를 내줬었던 이유는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가져갔죠. 애플이 만들어냈죠. 그래, 애플은 이 스마트폰으로 시대를 주름잡다가 이제 스마트폰은 너무나도 흔한 물건이 된 상황에서 그 다음 혁신을 애플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을 준비했었던 스티브 잡스가 이미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잠시 도태됐던 MS는 AI라는 신무기, 챗GPT에 투자를 하면서 AI라는 신무기로 MS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신무기가 됐죠. 근데 이 AI는 애플이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MS에게 내줬죠. 자, 이런 상황에서 MS는 3조 달러짜리 기업이 다시 됐고요. 이 AI 측면으로 또다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쫓아온 기업, 올라온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3조 달러짜리 기업이 3개가 된 미 증시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돈의 논리인데, 자금력으로 버텨줄 수 있는, 혁신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자금력으로 버텨줄 수 있는 이 기간, 몇 년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냐면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이들이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MS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혁신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버텨주다가 이번 AI로 혁신을 일으킨 것처럼 자신들이 버틸 수 있는 구간에서 계속된 R&D를 통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한다면, 발견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삼성전자를 사라는 것이 아니고, 어저께도 얘기 드렸지만 실적 자체는 이번에 하이닉스에게도 밀리면서 DS 부분이 좀 밀려났어요. HBM은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업을 접지는 않겠지만 HBM 말고 삼성전자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혁신적인 무기, 그러니까 지금은 HBM 후발주자로서 따라가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야 될 거고, 그 무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용화가 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주가를 회복할 텐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MS도 애플에 밀려서 2인자의 그늘조차 못 갔죠. MS가 완전히 시장에서 좀 시가총액은 유지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때가 굉장히 장기간이었습니다. 그 정도를 보내는, 삼성전자가 그런 시간을 보내는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금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들은 버텨주면서 새로운 무기를 연구하고 발전해낼 수 있겠다. 아예 자신들이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AI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만들었으니까 이런 쪽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예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화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들 기업들 꺾이게 되면 지수 자체가 폭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락하는 지수 속에서, 지수는 하락하는 것이 이런 시총이 거대한 기업들이 하락할 때에는 다른 종목들도 모두 다 쓸려 나가겠지만 오히려 거기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눈에 더 잘 띄는 법이니까 그런 하락장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첫 번째 상승장, 첫 번째가 아니라 2020년의 대세 상승장도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승장이 왔었고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미증시가 붕괴하고 우리 증시 IMF가 찾아오고 붕괴하고 이런 때 증시가 붕괴했다, 그러니까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얘기가 돌 땐 항상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사야지, 그 전에 갖고 있는 건 물린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세상에 물리지 않고 그 시장이 붕괴했을 때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시작한 사람 없어요. 있긴 있겠지만 운이 되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로또의 운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그 상승장을 활용해서 갖고 있던 종목들의 손실도 만회하면서 수익으로 전환을 시키는 게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겨내 왔으니까 지금 시장 모르겠어요. 앞날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정말 이 10월 달에 굉장히 큰 폭의 붕괴가 오더라도 우린 이 점을 항상 상기해야 됩니다. 붕괴에서 끝이 아니고 붕괴 이후에 우리가 상승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붕괴했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고 붕괴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차라리 포기하더라도 붕괴 이후에 올라왔을 때 던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던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던지고 싶지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을 봤을 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우리가 감수하고 갈 수가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적으로 보면은 뭐 오늘 어저께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여러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우진엔텍도 좋은 흐름을 보였죠. 우진엔텍 원전주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 폴란드 정상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카자흐스탄의 MOU를 체결했는데 자, 우진엔텍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도 설명을 드렸죠. 가장 탄력적인 원전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눌림 구간인데 사실 오늘 제가 기다리던 2만원대, 2만원 초반이나 2만원 이하대 가격이 오질 않아서 저도 오늘 진입은 안 했지만 내일도 관심이에요. 오늘 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또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조정 구간을 좀 노려볼 만한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진엔텍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G2파워 역시 마찬가지. 오늘 가장 대장주가 됐는데 뭐 어제부터 재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등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을 하는데 오히려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상승 흐름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미 현지법인 설립을 하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어저께 미국 파이브스톤 에너지 그룹 투자 및 사업 협력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이미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내용이 오늘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에서도 한미사이언스가 굉장히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제 주총을 연다고 하죠. 그리고 이 주총에서 어떻게 보면 경영권 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 경영권 갈등 재점화를 두고 12월에 이제 주총이 열리는데 이게 지금 표결 대결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표결 대결로 가려면 이 주식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측면으로 오늘 상승을 했다. 하지만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는 이걸로만 볼 게 아니고요. 한미약품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연구에서 가장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이 경영권 측면뿐만 아니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실 나이백을 저는 이제 보급방에서도 들고 있는데 오늘 뜻하지 않게 굉장히 크게 급락했어요. 시장 영향도 있었지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환사채 55만 주가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상장이 되는데 이게 오늘부터 공매도가 가능할 겁니다. 저는 그 공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이 55만 주 가량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공시까지 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공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밍. 공시 내용은 뒷센근 이항증 FDA 최종 승인 미국 사렙타와 약물 전단을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협력 관계를 맺었다.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라는 플랫폼을 적용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펩트론과 일라이릴리가 맺은 계약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추가 계약을 기점으로 공동연구 수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협약만 맺는 걸로만 해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것만 해도 국내 제약사들에겐 굉장히 큰 이벤트이고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그 호재를 오늘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될 것이다 라는 내용과 함께 냈다는 건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된다라는 악재를 희석시키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가 나온 뒤에 급등을 보였고요. 이 기사가 나온 뒤에 급등을 보인 다음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시장 흐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그래서 분봉을 보게 되면 급등한 이후에 다시 쪼르륵 밀려 내려갔잖아요. 일반적인 장세였으면 오늘 나이백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시장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좀 밀려서 마무리가 됐다 생각이 들고, 지금 시간 외에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뭐 시간 외에서 얼마에 마무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분명한 관심주가 될 거고, 오늘 시크릿 종목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제가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이 시간에 바로 얘기를 드렸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냥 바로 어제 영상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 뭘 얘기를 드렸냐면 기사 하나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할까요? 제가 요거를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 뭐라고 해야 될까? 북미 지역의 전기차 시장? 물론 북미 지역의 전기차 시장이 지금 그렇게 썩 발전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전년 대비 차량 인도량이 6% 증가했다. 어저께 얘기 드렸죠.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인도량을 까보니까 어때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1000대 정도 부족했어. 1000대. 그래서 여기서는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 1000대 정도 부족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내렸어요. 근데 차량 인도량은 실적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실적보다 6% 증가할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고편이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선제적으로 여기서 주가가 빠졌으면 분명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좋을 텐데, 주당 순이익이 분명히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이제 선제적으로 빠진 것 뒤로 하고 여기 상승하지 않을까. 결론은 내일 미국 시간,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에 테슬라 실적이 나오는데 테슬라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죠.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차량 인도량도 지난해와 비교해서 내년이 이제 지난해와 비교해서 50%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이런 얘기 나왔고요. 자, 여기 주당 순이익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0.58달러였는데 발표한 실적은 주당 순이익 0.72달러.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후실적이 나왔죠. 제가 얘기한 그대로 나왔습니다. 항상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올라갈 때 좋을 거예요 라는 얘기, 떨어질 때 나쁠 거예요 라는 얘기, 그리고 계속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얘기,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얘가 지금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됩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오를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라는 예측은 누구나 그런 예측이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거봐 내 말이 맞지라는 말은 사실 아무도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그런 식으로는 누구나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맞춤에 대한 시도 자체를 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 대한 분석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좀 얘기해보자. 우리는 그런 측면에 더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상당히 여러 가지 컨텐츠라든지 자료들 찾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주식시장이라는 이 자산시장이라는 곳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항상 상승도 하락도 함께 공유를 해야 됩니다. 뭐 하나만 우리가 한쪽에만 치우쳐서 수익만 보고 싶어, 이런 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수익도 손실도 상승도 하락도 우리가 함께 품으면서 거기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찾으려면 하락장도 우리가 보내는 법을 알아야 하고, 상승장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방법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을 거고 논의를 할 거고, 물론 이제 하락장이 올 것이 저도 예상이 되면 그에 대한 대비들을 하겠지만, 물론 지금 그 대비를 한 3년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째 소액 단기 트레이딩만 하자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흐름으로 계속 시장 체크하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분석하고, 또 종목들 컨텐츠를 분석한다라는 건 뉴스를 포함하는 겁니다.
종목에 해당하는 모든 뉴스라든지 이슈, 이 모든 것을 컨텐츠라고 볼 때 이것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좀 호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좀 상당히 많이 해서 입이 바짝 마르네요. 다양한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전 오늘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해서 한번 특별하게 또 방송을 한번 해드릴 거니까 영상 계속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 대표였습니다.